나는 램프의 정령 지인이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죽은 자는 못 살려, 미래로는 못 가. 그 외엔 그대의 소원으로 다 이루어질지니. 루코장인 김은숙 작가가 더글로리의 깊은 터널을 뚫고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주인공들의 서사에 원래부터 연결되어 있던 인연이라는 실타래와 끝내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시그니처가 있죠. 이번 다 이루어질지니에서는 보라한 듯이 천년을 뛰어넘는 사랑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정령과 인간의 사랑이라니 쉽지 않은 세계관입니다만 김은숙 작가 특유의 말맛, 결국엔 함께 울고 웃게 만드는 저력이 마음껏 펼쳐진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문동훈의 서사를 그려내며 많이도 어두워서 밝은 작품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밝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멀 준비 단단히 하고 입문하셔야 합니다. 아직 입문 전이시라면 다량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이미 작가님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 시작합니다. 기가영은 왜 감정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로 환생한 걸까? 983년 만에 진이와 마주한 기가영은 네 번째 환생을 한 인물입니다. 중동의 노예로 끌려가던 고려의 소녀였을 때부터 한결같이 남을 위한 선택을 하며 각각의 생을 살아왔습니다. 선인 중에 선인이었던 건데요.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 정의가 모든 걸 압도하는 인물로 전생에 가영이 행한 선하고 의로운 선택들이 도리어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타인지향적인 인물이었던 과거의 기가영은 네 번째 환생 끝에 철저히 인간성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로 환생해버렸습니다. 램프에서 나온 진이가 같은 흑덩이가 맞냐고 의심할 정도로 같은 사람이지만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가 공유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간 접해온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보를 떠올리면 보다 강력하게 성악설을 믿고 싶어집니다. 신이 인간을 선하게 만들었다면 전쟁도, 사륙도, 욕심도, 이기심도 없어야 할 것만 같으니까요. 하지만 기가영은 감정이 결여된 사이코패스로 불편한 돌멩이로 세상에 떨어졌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한 마을의 관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거듭하는 인간으로 자라났습니다. 끊임없이 학습된 룰과 사랑 안에서 자랐을 때의 기가영은 오싹한 풍문과는 다르게 단지 감정만 없을 뿐 준법 시민도 이런 준법 시민이 없을 정도죠. 결국 전생의 기가영과는 180도 다른 현재의 기가영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한 사람의 인간성을 형성한다는 삶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이 역을 맡은 김우빈 배우의 인터뷰에서도 고스란히 투영이 되어 있죠. 이 심오한 메시지를 답이 뻔히 보이도록 전생의 기가영처럼 대놓고 선의가 가득한 인물이 증명해냈다면 전달되는 메시지의 진동이 이 정도가 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극적 장치를 이용해 극적 메시지를 정말 훌륭하게 전달했다 느껴졌어요. 그러므로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극중 이블리스는 인간을 시험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신이 빚은 인간이 얼마나 하찮고 어리석은지 증명하려 영겁을 사라는 사탄이죠. 극 초반에는 절대 악을 상징합니다. 신의 의도와 달리 타락해버린 진이들을 벌하기 위해 300년 전쟁의 선봉에 선 존재가 천사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선을 나타내는 듯하죠. 오래된 전쟁으로 이블리스는 대부분의 형제들을 잃었기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승리가 고픈 이스라엘은 이블리스가 인간에게 고개 숙이는 순간이 오면 목을 베라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호시탐탐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을 위해 기가영의 소원이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가영 주변을 맴돌죠. 의로운 소원을 유도하기 위해 전생의 기가영이 죽어가던 순간까지 보여주며 널 이렇게 만든 절대 악, 사탄 진이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면 안 된다고 독려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죽어가던 순간 이를 지켜보던 이블리스의 진짜 슬픔을 읽어낸 가영이 이스라엘에게 허를 찌릅니다. 그래서 넌 뭘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죽어가는 동안 말이야. 이스라엘의 대답은 무력하게도 난 기도를 했지입니다. 신의 명령을 받들어 수많은 진이들, 사탄들을 죽이면서 승리와 전쟁 자체가 그리웠던 이스라엘 역시 인간의 세계에 거하며 점점 타락의 발을 디딥니다. 돈이라는 욕망에 젖어 있기도 하고 매 순간 대드는 이블리스를 받아주는 신에게 반발하며 깊이 질투하죠. 전쟁 당시 새하얗던 그의 날개는 이제 검은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의 신수 이렘 역시 이러한 주인의 한계를 직시하고 극말미 마지막 소원을 빈 가영에게 천년의 기억을 돌려준 뒤 소멸하는 선택을 합니다.
램프를 훔쳐오라는 주인 이즈라엘의 명령을 따른 뒤 가영의 할머니 오판금과 전 연인 세이드가 사망한 걸 지켜본 직후입니다. 이처럼 천사 이즈라엘은 도리어 이블리스와 결이 비슷한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지니는 신이 빚은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이 나약하고 하찮다 치부했다가 인간의 선의와 사랑을 경험하며 변화합니다. 본인이 만난 가장 순수한 인간 가영을 통해 그 오만한 생각을 끝내 반성하고 겸허히 고개를 숙여 이스라엘에게 목이 베이죠. 가영의 동창 구보경을 떠올려 볼까요? 기가영에게 열등감이 가득한 구보경은 가경의 모든 돈을 원하며 타락의 길을 가는 듯 했지만 세 가지 소원을 모두 빌고 갑자기 생긴 큰 돈에 기뻐하기보다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사이코패스 딸아이가 무섭다는 이유로 친정엄마에게 돈과 함께 유기를 해버린 가영의 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두 딸의 엄마로 사업가로 살아가는 듯하지만 가영을 철저히 버려버렸죠. 사이코패스 가영보다 더 악랄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세상도 심지어 천사와 사탄도 이분법적이지 않고 참 다채롭다는 점이 그려졌습니다. 나약하지만 강인한 인간의 소원들. 기가영은 첫 번째 소원으로 인간의 선의에 제 목숨을 거는 모험을 합니다. 지니에게 인간은 무조건 타락한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말이죠. 당장 마주치는 5명 중 3명 이상이 타락하면 소원을 모두 빌고 본인이 죽겠다고 결단합니다. 수천 년을 지켜본 인간의 타락이 너무도 당연한 지니에게 인간은 선한 존재라 가르쳐온 할머니의 말이 절대적임을 내세우죠. 그렇게 20년간 마트 캐셔로 일해온 강임선, 기가영을 선망하고 질투하는 초중고 동창 구보경, 주인에게 버려진 동네계 뽀삐, 연쇄살인마 엄상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귀농 부부 중 남편이 대상자가 됩니다. 지니의 말대로 인간은 소원을 빌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을 만나게 되고 그 타락은 꽤 깊었습니다. 일생일대 황금 같은 기회를 마주하고도 당장의 갈증에 골몰하며 이를 해결하려 들었죠. 각자가 가진 결핍에서 자유하면서 건강하게 욕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임선, 엄상태와 다르게 남은 세 존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가장 보통의 일상이 주는 행복을 위하여 타락과 타협하지 않은 소원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 나약한 듯하나 아끼는 것들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인간, 그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천년의 사랑. 이번 작품을 간통하는 건 정령 지니와 인간 기가영의 거대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완생한 기가영과 지니가 마주했을 때 가영의 3가지 소원이 모두 의로울 경우 이블리스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인간에게 고개 숙이고 이스라엘에게 목을 베어야 한다 신과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영이 타락해 의로운 선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영이 이블리스 손에 죽기로 합니다. 이들의 만남에서 이 내기는 누가 되었든 죽는 결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에 가영은 마지막 소원으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감정이라는 인간성을 하루만 느끼게 해달라 빕니다.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원이죠. 의로운 소원을 빌지 않으므로 사랑하는 이블리스의 소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속내를 알고 있는 이블리스는 기억에서 잊혀질 자신과 이 사랑에 오열하며 깊은 존경을 담아 가영에게 고개 숙이죠. 가영은 더불어 평범한 감정을 느낀 하루 뒤 죽게 해달라고도 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미 가영의 수명은 마지막 소원을 빈 하루 뒤까지였죠. 의롭지 않은 소원을 빌었다면 이블리스 손에 죽게 되는 것인데 스스로 내일까지만 살겠다고 소원을 빌었어요. 과거처럼 이블리스가 지니의 운명을 따르다 가영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괴로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거죠. 결과적으로 가영의 마지막 소원은 지니 입장에서 의로운 소원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었던 20년 동안도 이블리스는 사랑하는 가영을 잃어 황금비가 내리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가영을 만나게 해달라 신께 애원했었죠. 그렇게 램프의 983년에 갇혀 램프 바닥에 내 사랑이라는 글자와 가영을 향한 그리움과 추억을 담아 망운록으로 가득 채웁니다. 두 사람의 갸륵한 사랑은 판금의 끈질긴 소망과 친구 민지의 마지막 소원을 더해 정령으로 재회하는 결말로 이어졌어요. 서로를 위해 스스로가 소멸되기를 선택한 절절한 사랑이 깊게 그려졌습니다. 이 서사를 알게 된 뒤 1, 2화를 다시 시청하게 될 때 모두가 울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성의 결여를 의심하게 하는 사건 사고들이 비일비재하는 세상이지만 저 윗부는 작은 흙덩이인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순수 그리고 선의를 불어넣어 창조한 게 맞을까요? 살아가며 다듬어지는 인간성과 사람에 대한 믿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생을 돌고 돌아 더 깊어지는 사랑이라는 걸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로 시작했지만 또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이었어요. 이상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다 이루어질지니 다시 한번 정주행해봐야겠네요. 실버 은숙의 세계관으로 모두들 풍덩 뛰어드세요. 재미난 작품과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